퇴직을 앞두고 평생 꿈꿔온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샀고 공사도 잘 진행됐습니다. 90%까지 왔는데 현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가 돈을 안 줬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대신 내고 소송을 걸고 형사 카드까지 꺼낸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퇴직하기 전에 경기도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합니다. 건설사 두 곳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중견기업이고 하나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공사비 떼먹는 일이 많다면서 중견기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규모 업체를 택했습니다. 소규모 업체 대표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고 며칠 뒤 도면을 보내왔는데 그 도면에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에 현장을 들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만 남은 시점에서 현장이 일주일째 멈춰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력 문제로 잠깐 쉬는 겁니다. 준공이 곧 날 겁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재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대기 중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대표가 공사비를 안 줘서 저희가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밀린 금액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대는 이번에도 다른 현장에서 곧 돈이 들어온다면서 이달 말까지 마무리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한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지체상금을 2배로 배상한다. 상대방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준공일이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났지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소장을 찾아가서 협상했습니다. 밀린 공사비를 내가 직접 지급할 테니까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까지 진행을 해달라. 몇 차례 신랑이 끝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남은 공사 대금은 현장 소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은 반환한다. 그렇게 준공을 마쳤습니다. 확인서를 받았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자료를 검토한 뒤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데 첫째로 지체상금입니다. 계약서상 공사 완료는 이후에 지연될 일수에 따라서 총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상금입니다. 의뢰인이 현장 소장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종 청구 금액은 대략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우선 민사로 권리를 확정하고 나서 강제 집행으로 이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은 조정으로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우리 쪽에서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하면 청구 금액을 일부 감액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지급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그간의 경과를 모두 설명을 했고 결과는 청구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문에 상대방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할 지급 일정이 부여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30%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금 사정의 이유로 다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세금 차납에 채무 연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사계약 당시부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 대금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까 고소장으로 상대방 채무 변제를 압박해 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바로 접수하지는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공사가 거의 다 완공된 상태라면 준공을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손해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분쟁 해결을 먼저 생각하면 늦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 중 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을 마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준공을 마친 뒤에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합의와 지출은 기록을 남기를 합니다. 확인서나 지급 내역이나 현장 사진, 특히나 현장 사진은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판결 이후에 신용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은 형사 사기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신용 불량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형사 카드가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응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늦었으면 이 돈도 받지 못하고 공사도 무기한 연장이 됐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법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인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